반갑습니다. 경장인입니다. 제 옆에는 또 이제 저희 이범주 법무사님 모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좋아요. 지분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나 이론적인 내용은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결국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너 얼마 벌었냐 이건데 지분경매로 투자 수익 어떤 물건을 어떻게 벌었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간에 투자 수익 본 사례를 좀 설명드리자면 농지예요, 농지.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 부분인데 200만 원에 매수를 해서 토지 부분은 1000만 원 이상은 투자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바라보고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최고로 토지 부분 많이 했던 게 800만 원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토지 부분은 사실은 당장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산에 있는 농지를 200만 원에 매수해서 5일 만에 900만 원 정도 받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에서 간척 사업을 통해서 가장 최근 예를 들면 송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바다로 된 부분을 매립을 해서 간척 사업을 통해서 토지로 만드는 부분인데 서산도 간척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현대에서. 언젠가는 저쪽에 현대에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한 거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하고 당장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의뢰를 왔다가 대화를 협상을 하다 보니까 뭐 200만 원 정도 부분인데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소송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공유분할 소송 통해서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를 잘 찾아갔네 그분. 그러면 법무사님 어떻게 5일 만에 매각을 하셨어요? 절차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다는 게 뭐냐면 절차만 한번 숙지하고 나서 한 두세 번 반복하면 그대로 가면서 공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일반 부동산의 명도랑 같은 거거든요. 태도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도할 때도 태도가 어느냐에 따라서 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대로 가면서 내용 유명서를 아주 공손하게 보냈습니다. 얼마에 매수했는지는 안 밝히죠. 200만 원에 샀다고 하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일부러 밝히진 않아요. 서에 하긴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장기간 투자를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막 후회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산 부분의 그린벨트를 다 해제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제한다는 딱 문구가 아씨 괜히 팔았나? 바로 반영이 되지 않나요, 토지는? 이슈를 통해서 협의를 2배로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으로.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법무사님 강의를 듣고 주변에 있다 보면 이런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법무 상담하면서도 직접 하실 수 있는 거를 또 판별을 하니까 또 좋겠다. 네, 지금처럼 끝나고 나서도 공동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제가 뭐 이런 물건이 있으면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돈이 뭐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큰 거.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다세대 요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부분에 매수할 때는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그분의 경매를 넣고 경매를 받으면서 그때 감정평가가 이제 4억이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공매로 한 1억 1천 정도에 경공매든 다 하거든요. 지분의 진심이다 보니까 공매로 한 1억 1천 정도에 받아왔고 협상을 통했는데 본인이 2억에 매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바로 이제 부당이득금 한 3개월 정도는 쌓여야 되거든요.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월세를 가지고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공유자의 가장 큰 무기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원자는 물건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약자 대출은 1억 8,500 정도 두 개 합쳐서 2억 1천 정도 반전세로 보증금 1억에 105만 원 월세로 세팅. 근데 보증금 1억을 받았는데 대출 상환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허그가 갖고 있는 126%의 비밀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126% 했을 때 그쪽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4억짜리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2억 5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126% 허그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하면 3억 1천 정도의 1억 8,500 받고 1억 받은 게 2억 8천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공시지가 126%라는 게 이제 전체 부채니까 그 안에서 대출 얼마, 보증금 얼마 이 합친 금액이 그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2억 천에 낙찰, 대출 1억 8천 1억 8,500 거기에 1억.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105만 원 105만 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나름대로 빌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6년 정도 된 물건을 받아서 10년 될 때 판다. 반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7년 차예요. 2년 정도 한 번 더 돌리고 매도할 전략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수리할 것도 많아지고 전화가 오는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고장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요즘 같은 때는 어떤 물건을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분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현재 가치 투자하는 거라서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지분을 물건을 검색하면 몇 개 안 나와요. 다 보고 그중에도 적게 들어가고 단타로 가능할 것 같다. 수익률이 많을 것 같다라는 거를 우선순위에 놓고 그냥 들어갑니다. 지분 경매 투자하신 지 몇 년 되셨죠?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10년 차로서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한테 의뢰한 사례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고 네네. 하거든요. 제가 투자했던 물건인데 저는 이 물건으로 수익을 봤어요. 근데 비슷한 물건에 저한테 의뢰하신 분은 손실을 볼 위험에 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래도 잘 해결됐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주의할 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홍천이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주택이에요. 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고령의 이제 어머님이 여기 거주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어머님이 살고 계신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서 수익이 네. 났지만 의뢰하신 분은 다른 데서 지분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용감하게 20대 부신이신데 돈 된다고 얘기하니까 용감하게 본인이 의정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의할 점이 나이가 고령이면 언제든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보니까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고령이신 분은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집으로. 그럼 결론은 상속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집에 자손들이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네 맘대로 해 경매를. 낙찰가도 100% 넘게 받으셨고 뭘 조사를 그래도 하셨을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지분하면 돈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저도 100% 넘게 받아갖고 수익 본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 뭐 조사도 하나도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 있고 고령하고는 단독주택이라면 한 번 정도는 찾아가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고령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대화를 통해서 수익 구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자식들이 매수해드리거든요. 그렇죠.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말동무를 잘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밥까지 얻어먹고 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건 두 번째 사례인데요. 토지, 묘지 경매가 돈이 된다고 그래서 무작정 내가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가보니 받고 나보니 묘지 5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유자들이 3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50개라도 가족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갔던 거죠. 웬걸 50개 지분들이 다 성도 다르고 비석을 보니 다 성도 다르고 연락처도 없고 후손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지랖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게끔 옆에 현수막도 걸어 드리고 진짜 설명도 드리고 관리인까지 다 찾아는 드렸는데 그 관리인도 자기는 그냥 돈을 받고 하는 관리인이 아니라 벌초할 때만 이번에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묘지수가 수십 개가 된다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족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공동묘지일 수 있겠구나. 시행사에서 공동묘지를 분양을 해놓고 돈을 다 받았어요. 팔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법무사님의 강의를 또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또 혜택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 강의를 듣게 되면 물건에 대해서 추천해 드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걸러서 도와드릴 수 있고요. 소송하는 데 있어서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라든지 지속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너무 좋다. 계속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서 본인 거를 만들면서 계속 수익을 내면서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보통 공동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잘 조율해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조율하다 보면 법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항상 사고가 생기는데 그래서 법무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미리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만 참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